올해 1분기 미국 기업의 파산 보호 신청 건수가 188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인 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완전히 흔들렸던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은 신청인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나 리스트를 좀 봤는데요. 포에버 21 같은 패션 브랜드도 있었고 영화 제작 배급사로 유명했던 빌리지 로드쇼 엔터테인먼트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낯익은 브랜드가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후터스 레스토랑. 맥주와 버팔로윙이 주력인 캐주얼 레스토랑인데 한때는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레스토랑이죠. 이곳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노골적인 컨셉의 서버들로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90년대와 2000년대엔 각종 TV쇼나 영화에서도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시대적인 아이콘이 됐죠. 2007년 서울 압구정에도 후터스가 들어왔었는데요.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3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 미국에서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됐죠. 이제 곧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후터스와 거의 같은 컨셉인 트윈픽스 레스토랑은 올해 1월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이 두 레스토랑의 차이는 뭘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후터스가 놓친 것들입니다. 1983년 플로리다에 살던 친구 6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이상적인 술집은 무엇인가였죠. 시원한 맥주와 버팔로 윙이 있고 TV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쉴 수 없이 나오는 곳, 여기다가 친절하고 매력적인 서버들까지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딱히 진지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냥 만우절 농담으로 시작했죠. 왜냐면 이 6명 전부 식당을 열어본 적도 없고 식당 일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이 중 2명은 페인트 칠을 하는 도장공, 1명은 벽돌공, 1명은 주류 판매원, 또 1명은 부동산 중개인, 마지막 1명은 은퇴한 주유소 사장님이었거든요. 어디까지나 그냥 이런 술집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진지해집니다. 야, 이렇게 된 거 진짜로 한번 차려봐? 이 이야기를 한 게 4월 1일 만우절인데요. 그해 10월에 정말 매장을 열게 됩니다. 초라한 건물이었지만은 이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술집의 컨셉이었죠. 맥주와 버팔로윙, 스포츠 경기 전부 실현된 겁니다. 초보 사장님들이 차린 허술한 술집. 그런데 이 아이디어만큼은 매력적이긴 했던 건지 오픈 1년 만에 웬 사업가가 후터스의 사업권을 사들입니다. 휴 커너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플로리다 북쪽과 애틀랜타로 매장을 확장하면서 이제는 동네 술집이 아닌 본격적인 후터스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후터스를 또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됐죠. 애틀랜타에서 식품과 식자재를 납품하던 밥 브룩스. 이 사람도 후터스의 아이디어만큼은 괜찮아 보였거든요. 후터스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이 밥 브룩스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이 다른 레스토랑들과 눈에 띄게 달랐던 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직원들이었죠. 여성 서버들이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친절하게 서빙을 한다는 것. 정말 이거 하나를 빼버리면 다른 미국의 일반적인 레스토랑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즈니스란 언제나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큰 결과를 불러옵니다. 후터스도 마찬가지였죠. 성적 대상화와 성상품화는 현대에 와서 수많은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나중에 후터스가 비판을 많이 받은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죠. 여성의 몸을 노골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한다는 것. 하지만 이때는 이런 식의 마케팅이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셌거든요. 당시 서비스 업종에 있던 사람들이나 사장님들도 잘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방식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느냐 아니냐로 갈렸죠. 물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후터스는 이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분명 엄청난 인기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후터스의 직원을 후터스 거리라고도 불렀는데요. 밥 브룩스는 후터스 거리 화보를 찍어서 달력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박을 쳤고요. 대체 이런 사람이 직원으로 있는 식당이 어디냐면서 손님들이 몰려든 거죠. 후터스는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나스카 레이싱의 스폰서가 됐고 각종 대학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에도 후원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죠. 덕분에 90년대 후반이 됐을 때는 미국 전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영향력은 미디어에도 그대로 반영됐죠. 1999년에 개봉한 빅데디에서는 영화 내내 후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곳이 나름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미국의 성인 애니메이션인 사우스파크에서도 후터스걸 복장을 한 캐릭터가 나왔죠. 작년까지도 후터스걸 패러디가 미국 SNL에 등장했고요. 이건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대중적인 식당이 됐다는 뜻입니다. 2007년 후터스는 전 세계 400여 개의 점포를 내고 9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화제가 된 만큼 논란도 많았습니다. 97년 시카고 남성 3명이 후터스에 취직하려다가 거부를 당했는데요. 이게 고용차별이라면서 소송을 걸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후터스는
후터스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터스 걸은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닌 엔터테이너이기 때문에 이 일에 적합한 성별과 외모를 갖춰야 한다는 거였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역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성별이나 외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고용차별이 아닌 것과 같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았죠. 이때부턴 후터스도 바텐더와 주방 보조에 남성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점원들이 손님을 상대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건도 있었고, 손님들이 후터스 걸을 성희롱,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죠. 후터스는 대부분의 경우 합의로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 쌓이면은 당연히 후터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비즈니스라는 비판을 받았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성상품화로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후터스가 나름 변화를 주긴 했었죠. 키즈 메뉴를 출시하거나 가족석을 따로 만들기도 했고, 노출이 덜한 유니폼을 만들기도 했었죠. 나름 가족적인 식당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기존의 후터스 고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2010년대 들어서 매장 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여기에 팬데믹이 쐐기를 박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었죠. 후터스의 정체성인 후터스 걸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후터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후터스를 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이 후터스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곳이 한 곳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후터스가 망하던 시기에 상장까지 하면서 성장하고 있죠. 바로 트윈픽스란 곳이에요. 랜디 드윗과 스캇 고던이 2005년에 설립한 식당인데요. 랜디 드윗은 90년대에 해산물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지점도 여러 곳 두고 있었고요. 그런데 유독 한 곳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좀 살펴보니까 자기 식당만 그런 건 아니고 TGI나 베니건스도 예전만큼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유일하게 후터스만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윗이 보기에는요, 후터스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긴 해 보여도 슬슬 올드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등장 당시에야 도발적이고 신선해 보였겠지만은 당시 미국의 젊은 층들의 옷차림은 훨씬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후터스가 이제는 별로 자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죠. 드윗은 파격적인 결론을 냅니다. 후터스는 이제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차린 게 바로 트윈픽스입니다. 일단 컨셉은 후터스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바이긴 했는데요, 이곳 서버들의 복장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트윈픽스의 성과가 좋은 이유는 웨이트리스에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또 단순히 노출이 많다고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후터스의 음식은 8, 90년대 패밀리 레스토랑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트윈픽스는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만들어 요리한다는 걸 강조했거든요. 또 맥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후터스도 차가운 맥주로 유명했지만은 트윈픽스는 정말 얼음장 같은 맥주를 팔았거든요. 영하 1도의 맥주를 얼린 잔에다 담아냈죠. 또 다양한 종류의 크래프트 맥주도 들여놨고요. 트윈픽스는 철저하게 남성들을 위한 식당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매장은 미국 남부에 가장 많고 중부에도 조금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윈픽스가 서부나 동부로 진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지역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미국 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차별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사회 문화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거든요. 트윈픽스도 어쨌든 성상품화 논란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또 트윈픽스는 군부대 근처나 고속도로 근처에 매장을 많이 냈었습니다. 반대로 후터스는 쇼핑몰이나 도심을 중심으로 매장을 넓히고 있었고요. 어쩌면 트윈픽스의 이런 출점 전략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후터스는 9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중적인 식당이 됩니다. 초반엔 남자 손님이 대부분이었지만 낮에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후터스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성 고객과 가족 단위 고객들이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럼 트윈픽스는 어땠을까요? 트윈픽스는 사실 대중식당을 목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좀 더 타겟이 뾰족했어요. 남자들끼리 맥주를 마시면서 스포츠를 감상하는 놀이공간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음식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덕분에 후터스가 파산 신청을 고려할 때 트윈픽스는 상장까지 하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물론 이 외에도 재무구조나 부채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요. 사실 이번 주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주제긴 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문화 감수성과 충돌하거나 공존하고 있는데요, 후터스와 트윈픽스 같은 식당들은 성상품화라는 주제 하나로 전체 맥락을 짚기에는 꽤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거죠.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하고 타겟은 명확해야 하고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죠. 제일 중요한 건 변화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